구 최기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의 물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 이번에 물가 안정 관련한 추경안 그리고 유통구조 개편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재부 이차관께 여쭤봐야 되나요?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그 법률의 내용 조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 뭐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소관 부처가 기재부인 것 같은데요. 물가 안정이 경제 목표 중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법률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예. 법률의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내용을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산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 바 있으세요? 우리 기재부 제일 높은 분들이 물가 안정 얘기하시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걱정이 좀 됩니다. 물가 안정에 관하여 한국은행도 제1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법 제1조가 물가 안정을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가 안정법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조직법상 그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한 소관 부처가 어디로 우리 이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뭐 물가 안정하고 관련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물가 안정과 추경을 연기한 말씀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물가 안정 관련해서 TF가 구성돼 있고 저도 그 TF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이소영 간사께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그 우리 송미령 장관께 이번에 추경안 물가 안정 관련 사업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이번에 관련해서 예산이 총 한 480억 원 정도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그 회사 가공을 하는 농식품 회사에 그 말하자면 대출을 좀 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물가, 특히 식료품, 예. 먹거리 물가가 지금 고물가 수준이 예. 유지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예. 이번에 편성한 예산 정도 가지고 예. 물가 부분에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식품이 이제 우리 농축산물 그 신선농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외식 이렇게 좀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평년 대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서민 경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외식 부담, 외식비 부담하고 가공식품 가격이 상당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농축산물에 대한 당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할인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배달을 받으실 때 그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좀 그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회사들에게 그 좀 그 자금을 좀 들여서 좀 우리 소비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크게 세 파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당장의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통 문제에 혹시 허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제 이것은 조금 그 시간을 주셔야 하는 뭐 이런 과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농식품 수급 유통구조 개혁 TF 구성하셨다고 예, 봤습니다.
제목이 농업인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이 예. 하지였고요. 이제 다음 절기가 소서여서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고요. 그리고 이런 더운 무렵에 과거 우리 농촌에서는 무엇을 수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김치도 과거에는 열무김치를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고랭지에서 배추를 생산해서 배추김치를 드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혹서기가 되면 배춧감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서 채소류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맘때는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봤더니 예. 보통 이제 마늘하고 양파 마늘, 수확을 양파, 했고 예. 결국 하지 하면 유명한 게 감자로 예.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마늘 양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 감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더운 날 사실은 바깥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장관께서도 대학 시절에 농화를 같습니다. 가보신 기억이 예, 있고 그럼요. 저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뭐 가자마자 첫날 드는 느낌은 괜히 왔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느낌만 네.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생산지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생산자 분들이 혹여나 이 고물가의 예. 원인이 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결국 그게 이제 유통구조 개선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예. 나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TF도 만드신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식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네,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뭐 2022년 8월, 12월, 2023년 1월, 그다음에 2024년 5월 5월. 예.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 유통구조 개선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통 단계를 줄입니다. 뭐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단기적인 방안들이 주로 좀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도전에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현이 끝까지 안 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제 5월 1일 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좀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근본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뭐 하나를 좀 실천을 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대부분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게 유통 자체가 산지의 작은 농가들이 그 다수의 농가들이 생산한 걸 그 집화장에 모아서 이게 경매 시장으로 가서 경매 시장에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효율화해 보자라는 게 저희 그 방안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산지에서 이게 집산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 집합의 어떤 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그 농협의 그 AP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를 좀 그 효율화하고 그 권역별로 집단화하자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그 가락동 형태의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좀 유통비용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좀 작년에 좀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좀 내실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만든 TF에서는 작년에 했던 방안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산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단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든 과제를 터서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 이제 경로당을 예. 가면 어르신들이 주 5일 밥상 이라고 예. 해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그 반찬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치가 중국산이더라고요. 이 물가가 오르면 당장 국산 김치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관여해서 점심을 드린다고 해놓고는 점심에 중국산 김치를 드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에
제 학교 다니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급식이 나왔으면 온 부모가 신경 썼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김치는 반드시 국산으로 한다라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밥도 전날 해놓은 법을 갖다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저희가 부끄러웠는데 아시다시피 식료품이나 과일 채소 가격이 오르면 이제 서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맞습니다. 실질 임금이 저하되는 또 효과를 내니까 네. 이 국가가 정말 과제 중에 맨 앞에 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면 늘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의료 개혁 하는데 저는 이 농수산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혁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네. 산지에 가서 생산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생산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금액 근데 일선에서 소매로 구입한 이 금액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최근에 배달 음식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불공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정부에서 시도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TF를 만드셨으면 저는 정확한 로드맵을 만드시고 특히 기한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네. 그래야지 또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먹거리 관련해서는 이제는 건강과 연계를 해서 또 바라봐야 되고요. 또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됐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제가 또 물가대책 TF에 간사하기도 하니까 꼭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챙겨서 의원님들하고 의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재부 차관님께 네. 이번에 그 추경 내용 중에 보니까 전세 관련한 지원 금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토부 장관께 여쭤봐야 되나요? 장관님 혹시 전세 지원 관련해서 청년 전세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지역에서 지난주에 현장 민원인을 했더니 전세 피해자 청년들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과거 민주당 대표일 때 말씀하신 게 선구제였거든요. 선구제를 해야 된다. 네. 새 정부 들어섰으면 왜 선구제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그 지난 잠시만 제가 말씀 이러저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수많은 대책이 있는데 현재 이미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 상당군이 청년이고 현재 그 피해 회복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누차 선구제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도모하겠다고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기재부나 소관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신 20, 30대 청년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대책들 그리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4가지 요건을 충족돼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주무부처이시니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데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대선 전에 작년에 당시 여야 합의로 대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되고 6개월이 지나서 지난주 상임위원회 그 실적이 보고된 바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소상하게 의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진행 사항과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대책법안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고요. 저도 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말씀하신 통계를 봤더니 이렇게 피해 건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데 일선에서는 수사도 더디고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이 일부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앞으로 많은 부분 검토를 하실 거니까 이 전세 피해 대책 부분도 좀 과감하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국토부 장관님과 기재부 차관님께 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